안녕하십니까, 김대한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전해주셨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앤더슨 실바와 페레이라의 대결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혹시 전성기 기준 앤더슨 실바와 페레이라가 경기한다면 누가 이길까요? 둘 다 그라운드에선 약세지만 타격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럽잖아요. 전성기 기준 제 생각이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저는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페레이라가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하고요. 페레이라도 지금 포스가 어마어마하지만 앤더슨 실바의 경기도 거의 다 생중계를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포스가 어마어마했고 UFC에서 그 기록을 여전히 갖고 있죠. 앤더슨 실바가. 하지만 앤더슨 실바가 이겼던 선수들 중에 타격이 좋은 선수들을 좀 따져보면 댄 핸더슨, 리치 프랭클린, 포레스트 그리핀, 비토 벨포트. 아무리 전성기 시절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앤더슨 실바가 이긴 선수들 그리고 페레이라가 이긴 선수들과는 제가 보기에 실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이 못했다기보다는 지금이 소통을 하고 있는 저희 구독자님이 질문을 주시고 제가 답변하는 지금이 2024년 말이라는 게 문제라면 문제인 거죠.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토양 위에서 자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끝없이 계속 이건 반복이 되는 거죠. 어떤 분야든 간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알렉스 페레이라와 앤더슨 실바 간의 실력차도, 타격의 실력차도 제가 보기엔 있고 그들이 물리친 선수들을 봐도 상당히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앤더슨 실바가 전성기가 지난 다음이었습니다만 앤더슨 실바가 이스라엘 아데사냐와 싸웠던 경기, 유라이아 홀과 싸웠던 경기 이런 것들을 보면 역시 페레이라와는 큰 그 실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앤더슨 실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못했다는 게 아니라 앤더슨 실바가 활약하는 시절보다 더 발전을 했다는 게 포인트인 거죠. 앤더슨 실바는 먼저 들어가서 상대방을 부숴버리기보다는 상대방의 빈틈을 계속 좀 만들어내는 거죠. 끌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카운터를 줘서 데미지를 줍니다. 그 데미지를 받은 상대가 주춤주춤 할 때 비로소 송곳니를 드러내고 들어가서 잡아먹는 스타일이었어요. 당연히 그런 센스 좋았고 펀치나 킥이나 다 파워가 묵직했고요. 거기다 맷집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스타일상 봤을 때 페레이라처럼 부지런히 만들어서 때리는 스타일도 아니거든요. 페레이라는 그래도 부지런히 만들어서 때리는 스타일인데 앤더슨 실바는 본인의 그 페이스대로 본인이 생각한 대로 상대가 넘어와주지 않았을 때는 졸전이 나오는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확실히 홀전이나 아데사냐전 때처럼 만약에 앤더슨 실바가 페레이라를 만나면 수싸움에서 앤더슨 실바 특유의 수싸움들이 먹혀들지 않으면서 결국은 좀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페레이라의 타격을 허용하면서 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앤더슨 실바가 그 외에 레슬링이라든지 그라운드로 데려가는 옵션이 있는 선수도 아니었고 그런 걸 따져봤을 때는 두 선수 간의 세대차가 확실히 있고요. 알렉스 페레이라가 훨씬 더 유리한 매치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또 하나 질문 주신 게 인상적인 게 좀 있었는데 데미안 마이야 그리고 자카레, 호나우도 자카레의 종합기억 투기에서의 주짓수 비교를 해주시고 아주 약간이라도 어느 쪽이 더 MMA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 큰 차이가 없어요. 뭐가 적합하다, 어느 쪽을 더 배워야 하나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고요. 큰 틀은 결국 둘 다 데미안 마이아나 이 호나우도 자카레나 종합기억 투기로 넘어오면서 레슬링 강화에 상당히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상위 포지션을 잡고 상대를 괴롭히면서 압도를 했지 밑으로 가서 본인이 하위 포지션으로 가서 상대를 압도하고 거기서 안바 같은 걸로 막 탭을 받는다든지 현대 MMA의 점수 체계를 거의 깨다시피 하면서 밑에 있었는데도 그라운드에서의 게임을 우위로 가져간다든지 이런 모습은 없었어요. 결국은 탑 잡는 거 이게 공통점이었고 테이크다운을 성공하면 그 다음에는 일단 상대방의 가드 안쪽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하프가드로 갈 수도 있고 일단 거기서 넘나들면서 괴롭히다가 당연히
주짓수의 대가들답게 가드 패스를 시도를 하죠. 그 다음에 상대가 만약에 사이드 마운트를 내준다 그러면 또 마운트 왔다 갔다 하면서 괴롭히고요. 그러다가 거기서 브릿지나 탈출 동작을 세게 하면 포지션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포지션을 유지하려 하지 않고 하프가드나 가드로 다시 돌아갔다가 패스 게임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패턴을 데미안 마이아나 자카레나 다 보여줬고요. 그리고 패스 시도를 상대가 막으면서 터틀로 가면 주짓대로들답게 거기서 데미안 마이아는 특히 백을 잡으면 바디 트라이앵글을 잠궈서 상대방을 좀 못 나가게 해놓고 거기서 백쇼크를 노리는 그런 게임을 많이 갔었고 자카레도 결국은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결국은 주짓대로 이런 계열들은 백을 잡는 것에 대해서 바디 트라이앵글을 잡아놓는 게 제가 보기에는 주짓대로로서 접근하는 종합격 투기의 그라운드 게임에서는 굉장히 커요. 바디 트라이앵글이 순수 주짓수 시합에서는 점수를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가기가 잡힌 사람 입장에서 어려운 포지션이기 때문에 주짓수 시합에서조차 만약에 백 포지션을 잡았다 그러면 그 다리 훅 2개 다 넣어서 점수를 획득한 후에는 얼른 바디 트라이앵글로 잠궈서 상대를 잠궈 놓는다고 저도 주짓대로 그 형님들한테 들었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주짓수 체계에서 점수가 정식 훅 다리 훅 2개 넣는 것에 주어진다고 해도 그래도 거기서는 빠져나갈 확률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점수만 따고 빨리 바꾸는 거죠. 그만큼 바디 트라이앵글의 그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해서 수련을 해보시면 좋겠다고 봅니다. 결국 탑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회원님들한테 레슬링과 주짓수는 저는 딱 50대 50이라고 생각을 해요. 레슬링이 UFC에서 더 중요해 보인다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다 주짓수를 너무 잘하기 때문이고요. 레슬링 주짓수도 비슷해서 타격이 뭔가 더 중요해 보인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선수들이 레슬링과 주짓수를 다 너무 잘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일단 1차, 2차에서 뚫려버리면 타격을 선보일 새도 없다는 게 종합격 투기에 나와 있는 그런 법칙이거든요. 네. 굉장히 그 탑으로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레슬링과 주짓수가 세트로 끼어서 좀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는 그래플링 게임을 만드시는 게 그래플러 계열의 선수로서 종합격 투기에 접근을 하려고 하신다면 제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타격은 그 다음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